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보통 교과 중에 과학 과목들에 대해 소개시켜드릴 한일고등학교 교사 박용철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교과들은 보통 교과의 과학 교과들인데요. 첫 번째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과학 교과는 아마 PPT의 제목을 보시면 과학 교과 1이라고 크게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화생지 1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 생각은요 좀 달랐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과목이 바로 미래 인재로서 여러분이 갖춰야 될 과학적 소양을 기르는 과목들로 먼저 구성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통합과학입니다. 자,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처음 접하는 과학교과죠. 고등학교에 와서 어떤 과목을 배우게 될까? 고등학교 과학은 되게 어렵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시작하셨을 텐데요. 이 통합과학은요. 여러분의 그러한 생각과는 관계없이 여러분의 기본적 소양을 쑥쑥 키우는 데 중점을 맞춘 교과입니다. 이 교과의 성격부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과학의 기본 개념과 탐구 방법을 바탕으로 해서 재구성하고요. 자연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입니다. 이 통합과학은요, 두 가지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현상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문제를 과학적으로 탐구하여 해결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요, 과학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함양하고 향상하고 평생 학습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 이런 통합과학은요, 어떤 내용을 갖고 있을까요? 총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질과 규칙성, 시스템과 상호작용, 그리고 변화와 다양성, 환경과 에너지, 이렇게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단원들은요, 우주의 초기부터 지금 현대 그리고 미래 사회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물질과 규칙성은요, 우주의 시작부터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 물질들이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시스템과 상호작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대표적인 3가지 시스템, 역학적 시스템, 지구 시스템, 그리고 생명 시스템, 이 시스템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세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합니다. 변화와 다양성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대표적인 화학 반응, 바로 산과 염기 반응, 그리고 산화와 환원 반응, 이 화학의 기본적인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에너지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태계 잘 보존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쓰는 에너지도 자연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와 여러 가지 에너지의 발전 방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기본적 과학 소양을 갖추게 되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학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보면은 과학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학과죠. 예, 맞습니다. 모든 학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하자면요, 인문계열 진로를 가진 학생들도 가는 학과들이 전부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미래 인재한테 반드시 필요한 과학적 소양이니까요. 그리고 관련 직업도 과학 관련 직업일 뿐만이 아니라 인문계열 관련 진로도, 그리고 직업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과목은 과학탐구 실험입니다. 과학을 이론으로만 배우면 우리한테 와 닿을까요? 과학을 이론으로만 배우면 우리가 과학적 소양을 갖출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해야지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요, 과학탐구 실험이라는 이 과목을 개설하고 여러분이 듣게 함으로써 과학을 직접 체험해보고 생각해보고 경험해보는 시간을 갖게 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본적 소양에 대한 과목인데요. 아까 이야기한 통합과학, 그 과목과 70% 정도 내용이 연계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적 소양을 갖추는데 큰 도움이 되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목의 성격 또한 과학탐구 능력 및 핵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과학탐구 활동과 체험, 그리고 산출물 공유의 경험을 제공하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과목이 제시하는 목표는 마찬가지로 통합과학과 똑같은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과학적 소양을 갖추기 위한 기본 과목이니까요. 이 과학탐구 실험은요,
3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 속의 과학탐구, 그리고 생활 속의 과학탐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단 과학탐구인데요. 보시면 딱 느껴지는 게 어떤 겁니까?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죠. 맞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연구를 했었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는 어떤 연구 방법을 쓰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미래는 우리가 배운 이 과학 이론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또한 응용이 될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체험해보고 경험해보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학탐구 실험도 마찬가지로 여기 관련 학과와 관련 직업이 있지만 여러분이 택하는 모든 학과 그리고 여러분이 택하는 모든 직업과 관련이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3번째로 제가 소개시켜드릴 과목은 과학사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리고 살아오면서 우리는 과학을 굉장히 많이 접합니다. 근데 한 가지 드는 궁금증이 있어요. 과연 과학이 뭔지는 알고 있을까 우리가? 그리고 사람들이 이러한 과학을 만들기 위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생각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과학에 대해서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 거, 그냥 어려운 거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분명히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의 이론이 완성됐거든요. 예, 이러한 것들을 알려줄 과학사입니다. 바로 과학의 역사 과목입니다. 자, 이 과학사는요, 과학에 흥미와 관심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과학의 본성 및 사회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과목이다. 이렇게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사실 앞부분에 과학에 흥미와 관심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우리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과학사의 목표는요. 과학의 발달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그리고 과학의 방법에 대한 인신론적 주장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목표는요. 과학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올바른 과학자상, 즉 과학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정립하는 게 목표입니다. 목표를 보시니까 어때요? 역사적으로 고찰하랍니다. 인문이죠. 예, 맞습니다. 과학사는요. 인문학과 그리고 자연 이 두 가지가 같이 융합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본인은 자연계열 진로 또는 인문계열 진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인은 2가지의 소양을 같이 갖추고 싶다는 학생들은 반드시 선택하면 좋은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과학사 과목은요. 4가지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과학이란 무엇인가? 굉장히 철학적이죠. 그리고 서양과학사, 동양 및 한국과학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학과 현대사회 이렇게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학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철학적 관점에 입각해서요.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자연을 바라보았고 그리고 어떻게 자연을 탐구하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진정한 과학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양과학사는 서양에서 과학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여러분이 익숙히 알고 있는 연금술 같은 거 있죠? 예, 우리는 지금 봤을 때 너무나 맞지 않는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왜 연금술이 맞다고 생각을 했을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느껴보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서양만 따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동양과 한국 과학사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과학이 현대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미래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학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지 올바른 미래사회가 성립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으로 이 과학사를 마치게 될 겁니다. 어때요? 과학사 수업을 들으면 인문학적 소양과 과학적 소양이 둘 다 좀 든든하게 갖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이런 과학사를 배우고 나면요. 여러분들은요. 초등교육학, 그리고 과학계열 교육학, 그리고 과학과 관련된 학과 전부, 그리고 정보통신, 소프트웨어 공학 등 많은 분야의 학과들과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관련 직종도요. 마찬가지로 교사, 그리고 과학 철학자, 그리고 자연계 사범계열 교수 및 연구자, 그리고 인문계열 진로를 가진 학생들 이런 친구들의 진로에도 관련이 있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릴 과목은요.
생활과 과학입니다. 우리는 생활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접하게 되고 많은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편리함을 추구하고 또한 편리함을 느낍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느낄 때 과학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그것들에 어떤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과목은요, 우리가 접하는 이 많은 것들이 전부 다 과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는 과목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과학적 사고를 하게 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과목이 될 것입니다. 이 생활과 과학의 성격은요, 과학적 원리가 삶의 질 향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이해하고 과학적 원리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능력 및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활 속의 과학적 원리 및 활용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판단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요, 자연현상 및 일상생활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바라보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과학적으로 바라보자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배우자는 거죠. 자, 이 생활과 과학은요,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건강한 생활, 아름다운 생활, 편리한 생활, 문화생활. 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건강한 생활은요, 우리가 먹는 약부터 우리가 질병을 치료하는 것, 이런 것들에 어떠한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식품들은 어떠한 과학적 원리가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단원이 될 겁니다. 그 두 번째 아름다운 생활은요, 우리 미용, 그리고 우리의 의복을 선택할 때 합리적인 판단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과학적 원리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겁니다. 세 번째 편리한 생활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건축물들, 그리고 교통, 이게 없으면 이제는 살 수가 없죠. 이런 것들 과학의 결정체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이 단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절실히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단원을 통해서 건축을 하되 우리의 자연과 같이 살아가는 건축물, 이런 것들의 원리, 이런 과학적 원리를 우리가 익히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문화생활, 우리를 힐링시키고 우리에게 에너지, 그리고 휴식을 주는 스포츠, 미술, 음악, 그리고 종합예술들, 우리 그냥 마냥 즐기기만 했었죠. 근데 이런 곳에서도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이 단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요,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전체와 관련이 있죠. 마찬가지로 관련된 학과들도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과들이 관련된 학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직업도요. 학과부터 살펴보자면 보건관리학과, 임상병리과, 그리고 약학부, 식품공학과, 그리고 섬유공학과, 의상학과, 예술학과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인데 전부 다 공통점은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고 우리의 생활을 좀 더 질 높게 만드는 데 필요한 학과들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직업도요. 간호사, 임상병리사, 건강관리사, 안전공학자 등 우리의 삶을 좀 더 질 높고 풍요롭게 만드는 직업들과 관련이 있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느새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과목들 마지막 순서가 왔어요. 바로 융합과학입니다. 융합과학 뭔가 좀 비슷하네요. 아까 맨 처음에 통합과학 들었죠? 통합과학과 융합과학, 융합과학이 형인가?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둘이 형제예요. 통합과 융합의 차이는 뭘까요? 통합은요, 기본적 원리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흐름을 따져서 살펴보는 겁니다. 우주의 시작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떻게 될까? 이렇게 흐름을 따져보면서 익히는 게 통합적 사고입니다. 이제 융합은 뭘까요? 바로 이런 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 융합과학은요, 통합과학보다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 어렵다, 이거보다는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과목이 될 겁니다. 자, 이 과목의 성격은요, 여러 자연현상을 연결해주는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토대로 미래 인재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과학적 소양 및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입니다. 여기서 창의성이 나왔어요. 창의성이라는 게 뭘까요?
기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방식으로 응용을 해보는 거죠. 바로 이 융합과학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융합과학도요, 두 가지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자연현상과 현대 문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과학의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와 탐구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요,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과학적이고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소양을 기르는 목표입니다. 어때요? 미래 인재로서 너무나 필요할 것 같죠? 자, 이 융합과학은요, 총 6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3단원, 3단원씩 나눠서 파트가 다릅니다. 1단원, 2단원, 3단원은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리고 4단원, 5단원, 6단원은요, 지금 현재의 기술부터 미래의 기술까지, 그리고 어떻게 과학이 발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주의 기원과 진화는요, 우주의 기원, 빅뱅과 기본 입자, 원자의 형성, 별과 은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내용이요, 어째 통합과학과 비슷하죠? 네, 맞습니다. 통합과학과 60% 이상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통합과학보다 조금 더 심화되고 디테일한 것들을 여러분들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태양계와 지구에서는요, 단순히 태양계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지구는 푸르고 이쁜 별이야, 이게 아니라 이제 태양계 행성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지구의 대기를 구성하는 이 기체들은 왜 이러한 기체들로 구성되어 있어야만 했는지, 이렇게 조금 더 심화된 내용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진화에서는요, 생명이 탄생했어가 아니라 생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렇게 탄생된 생명이 어떤 진화를 거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4단원 정보통신과 신소재는 지금 현재 우리의 기술로서 정보의 발생과 처리, 그리고 신소재, 강물 자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것이고요. 그리고 인류의 건강과 과학기술, 아까 생활과 과학과 살짝 겹치는 부분인데요. 우리의 건강을 관리하는 데 어떠한 과학적 원리들이 이용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첨단 기술까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단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너지와 환경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가 미래 사회에도 이렇게 우리가 살기 좋은 사회로 이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경을 잘 지켜야겠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부터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얻어야만 환경도 좋고 우리도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배우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렇게 융합과학을 배우신 여러분들은요, 마찬가지지만요, 과학과 관련된 모든 학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통합과학이 미래 인재로서 기본적인 과학적 소양을 갖추는 과목이라고 했었죠. 융합과학은 통합과학의 형으로서 마찬가지 성격을 지닙니다. 그래서 관련 학과도 과학과 관련된 모든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관련 직업도 과학과 관련된 모든 직업군이 이 융합과학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소개시켜드린 이런 과목들은 언제 듣는 게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과학과 과학탐구실험은요, 아주 기본적인 소양이면서 그 중에서도 기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고정으로 편제가 되어 있고 여러분이 이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과학적 소양을 갖추는 건데 과학사나 생활과 과학, 그리고 융합과학은 3학년에 권장을 한대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이러한 과목들의 목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물화생지의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익히고 여러분이 이수했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목표를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권장이고요.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2학년 때 수강해도 여러분이 목표를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까지 여러분에게 미래 인재로서 갖춰야 될 과학적 소양을 아주 풍부하게 갖춰줄 5개의 과목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들었다면 여러분들의 배움에 의미가 있는 선택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물화생지 1, 2로 과학에 대해서 심화적으로 어떤 걸 배우는지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일고등학교 교사 박영철입니다. 감사합니다.